중국 경제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수출 실적도 또다시 두 자릿수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적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중국 경제 현실을 Y타임즈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수에 따르면 7월에 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4.5% 줄어들었으며 수입 역시 12.4%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낮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수출이 1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7월 수출은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으며 이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출 대상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유럽 시장 수출 감소를 메꾸고자 중국이 의욕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이나 그러니까 아세안으로의 성적도 7월에 전년 대비 21.43%나 감소를 했는데 이는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큽니다. 유럽으로의 수출도 20.62% 감소했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23.12% 감소로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는 중국의 7월 수출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 그러면서 문제는 최근의 하락은 대부분 물량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글로벌 시장을 향한 중국의 수출 물량도 줄어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수출 가격 또한 낮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심각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7월 들어서 수입량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 내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경제의 활성화는 그야말로 요원하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이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양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다 해도 좋을 정도로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요즘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간기업 살리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등의 이 민간 부양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었던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을 대신해서 산업을 주도해야 된다 하는 국진민퇴를 포기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모류의 시진핑 정책을 폐기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진 데는 대부분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국진민퇴를 내세워서 민간 기업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그들마저도 이 공산당 지도자들을 파견해 가지고 사실상의 국영기업화를 노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민간 회사 내에 당 조직을 빠짐없이 건설하도록 압박해서 민간 기업들은 회사 대표하고 공산당 서기의 이중 명령 체계가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직접 지분을 사들여서 아예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도 대폭 강화했던 거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아예 갈라버린 셈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IT 기업은 유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중국 경제는 시진핑의 정책 때문에 빚어진 참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 개방을 팽개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업관이 중국 경제를 장악한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이 경제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중국 당국이 민간 기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듯 합니다.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민간 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중국 경제의 부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민간 기업을 되살리겠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국 공산당의 민간 기업 진흥책이 빛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답은 노입니다. 7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민간경제 활성화 28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우대 정책을 비롯해가지고 납세 절차 간소화 또 세부담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도 기업을 돕는 재판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국진민퇴 기본 정책 포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돈줄인 이 국영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런 시장은 결코 민간들한테 개방되지 않습니다. 혜택도 그들 국영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의 민간기업 진흥에 대한 약속들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그런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알짜배기 사업들은 결국 국영기업 차지가 됐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민간기업 우대 정책 약속이 구호에 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레 단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에서 손을 뗀다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당국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미 망가져버린 민간기업들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직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중국이 지금 처한 경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헤쳐나갈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6일 중국이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자 일종의 언론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당국의 자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도 경제 관련 소식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라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보가 고질적인 투명성 부족 비판을 심화시켜서 국내외 투자자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만중앙통신 또한 일부 전문가가 중국 디플레이션, 해외 자본 도피 등의 표현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당국이 경제 기사에 달린 부정적 댓글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국제연구기관, 외국계 증권사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오던 각종 경제지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관한 데이터를 구하려면 중국 내 학자라든지 연구원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해외 투자자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국 경제 전문가에게 중국 당국이 긍정적 해석만 강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위기의 중국 경제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 이렇게 꼬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숨길 것이 그렇게 많은 중국 경제 현실을 보면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